충남 아산이 수비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대구가 진짜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충남 아산이 수비적으로 준비를 굉장히 탄탄하게 한 상태에서 대구가 지금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펀치력을 갖고 있는지는 난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라서. 그리고 대구는 이번에 떨어지면 굉장히 오래 못 올라올 것 같아.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걱정이 된다. 지금도 벌써 선수단 나간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판국에. 세레벤 스포츠 장동입니다. K리그2의 플레이오프가 끝났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에 올라올 팀은 서울 이랜드와 충남 아산으로 결정되었고, 충남 아산은 대구와 서울 이랜드는 전북 현대와 플레이오프를 만나게 됩니다. 승격 도전사. 서울 이랜드는 K리그2 원년부터 화려한 선수단으로 창단한 팀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시점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창단한 기업구단이었고, 게다가 연고지가 서울이라는 점과 한때 국가대표팀의 홈구장이었던 잠실 종합운동장을 홈으로 사용했고, 김영광, 조원희, 김재성 등 국가대표 출신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상무와 경찰청을 제외하면 대적할 팀이 없을 정도로 평가되었고, 그의 승격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가면서 실패하긴 했지만 가능성을 보여줬죠. 하지만 모기업의 뜨거움은 금방 식었는지 지원이 시원찮아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선수단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채 3시즌이 지나가기도 전에 김재성, 조원희가 팀을 떠났고, 이랜드에서 공격수로 거듭난 주민규도 결국 팀을 떠났습니다. 선수단의 밸류가 낮아지면서 유망한 감독을 데려와도 실패하고 사임하는 패턴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고, 팬들도 팀의 운영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시즌 들어서 정말로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수원FC에서 승격을 이뤄냈던 감독인 김도균 감독을 선임했고, 선수단도 김 감독 스타일에 맞춰서 방향성이 있는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결국 리그 3위 전남과의 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아서 승격을 위한 최초의 승강 플레이오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충남 아산FC는 원래 경찰청이 있던 자리에 창단한 시민구단입니다. 군경 구단들이 연고지를 정할 때 가급적 해당 지역에 프로팀 창단을 원하는 지역에 연고를 두고 프로구단 운영 경험을 쌓게 한 뒤 나중에 군경구단이 떠났을 때 새롭게 프로팀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안산경찰청이 새로 연고를 계약하면서 그 자리에 안산 그리너스가 생겼고, 아산 무공화였다가 의무경찰 대체복무를 하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경찰청 소속 선수 선발이 불가능해졌고, 2019년 한시적으로 일반 선수와 군복무 선수가 함께 하다가 2020년 본격적으로 충남 아산 FC로 창단을 했습니다. 박동혁 감독 시절에 감독의 전술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과 프로팀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수를 선발할 여건이 안 돼서 국내 선수로만 리그에 참여했던 시절이 있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팀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을 앞두고는 아산보다 상황이 좀 더 나은 경남FC로 박동혁 감독이 떠났고, 비록 지금은 잘렸습니다. 울산 출신의 김현석 감독이 새로 부임해서 불안감을 좀 갖기도 했었죠. 그리고 뜻밖의 정치에 연관되어서 유니폼 관련 색상 논란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더더욱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쪽 박스에 저희 연관 영상이 있습니다. 이 연관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현석 감독은 정마호라는 청소년 대표팀 출신 유망주를 손에 넣었고, 김은중 감독과 함께 U20 월드컵 4강을 이끈 중앙수비 최석현까지 데려오면서 팀을 젊고 힘있는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수원 삼성에 패했고, 외적인 문제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석 감독과 선수들은 잘 규합했으며 결국 K리그2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하는 창단 최초의 결과를 냈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10년 만에 승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감독들보다 이미 승격 플레이오프를 경험한 감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싸울 줄 아는 감독이라는 이야기겠죠. 김도균 감독은 수원 FC 시절 승격을 하는 플레이오프와 강등을 피하는 플레이오프 둘 다를 경험한 적이 있죠. 충남 아산 김현석 감독은 데뷔 첫 해 플레이오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김포FC처럼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포는 가장 마지막 순간을 넘지 못했는데, 김현석 감독이 부임 첫 해 그것까지 넘어서 K리그1으로 승격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승강 플레이오프. 전북이 막판에 대구와 결국 자리를 바꾸면서 대구가 11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때 다이렉트 강등까지 걱정하던 시점에서는 벗어나 플레이오프권까지 올라왔고, 마지막 순간에 플레이오프 차순위권 팀을 상대하는 위치까지 올라갔죠.
대구는 결국 세징야와 에드가의 의존도를 이겨내지 못했고 세징야의 컨디션이 좋지 못한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11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세징야라는 크랙을 통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무대까지 경험했던 돌풍의 팀이기도 했던 대구가 결국 세징야의 몸 상태에 따라 좌지우지 되면서 정말로 오랜만에 승강 플레이오프를 맞이하게 됐네요. 전북은 최초의 파이널 비경험과 더불어서 승강 플레이오프 경험까지 모두 한 해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페트레스코 체제에서의 부진이 김도현 감독 체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나마 10위로 마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를 맞이하게 되었죠. 전북은 서울 이랜드를 만납니다.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플레이오프를 뚫고 올라왔으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 K리그 최다 우승팀이자 선수단 면면에 전현직 국가대표가 가득한 전북 현대를 만납니다. 그러나 감독이 승격 경험이 있고 플레이오프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을 잘 보좌할 수 있는 선수들로 군데군데 자리 잡혀 있습니다. 반대로 전북은 절박합니다. 승강제 시행 이후 파이널 B도 처음인데다가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처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감독은 프로팀 코치는 했지만 감독으로서는 처음이며 현재 선수단과 인상적으로 플레이한 경기가 몇 경기 없습니다. 이승우, 전진우 같은 선수들을 영입했고 권창호가 골을 넣는 등 선수단 자체는 전현직 국가대표 투성이지만 전작 이 선수들이 올해 낸 결과물이 10위입니다. 게다가 수원 삼성도 강등당하면서 마냥 1부라고 기업구단이라고 잔류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선수단은 강등 선수단이라는 오명도 쓸 것이고 감독은 부임한 해에 강등을 이끈 감독이 되겠죠. 일단 살아남아야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서울 이랜드와 비교했을 때도 선수단의 볼륨은 전북이 훨씬 좋습니다. 대구는 충남 아산을 만납니다. 같은 시민구단이기는 하지만 볼륨은 충남 아산이 훨씬 작습니다. 그러나 아산은 올 시즌 내내 상승세를 확실하게 탔는데 반해 대구는 세징야 에드가에 따라 팀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대구 입장에서는 이번에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기약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반대로 충남 아산은 어쨌거나 잃을 게 없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격을 못해도 이 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왠지 김현석 감독에게 고종훈 감독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전북 같은 팀이 강등권에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리그 시스템, 그러니까 세 팀이 강등권이 되는 현실에 축구가 소극적으로 변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결국엔 팀의 로드맵이 흔들렸기에 벌어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대구 역시도 그동안 세징야와 에드가만 1년 믿다가 방심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징야가 89년생, 에드가는 87년생입니다. 어쨌든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좋을 때는 안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스냅앤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과연 2부에서 3부 리그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전북은 10위, 그래서 3위 서울 이랜드를 만나. 그리고 대구는 충남 아산 리그 2위. 그러니까 기업구단과 시민구단의 맞대결이야. 공교롭게 또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서울 이랜드는 김도균 감독의 공격력의 축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데려온 것 같아. 그리고 충남 아산은 솔직히 기대 이상인 것 같아. 좀 나는 충남 아산 프런트도 김현석 감독이 이 정도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고 데려왔을까라는 생각을 해. 고정훈 감독하고 축구 스타일이 비슷한 듯 달라. 고정훈 감독도 약간 올드스쿨 스타일의 지도자라서 3-4-3 쓰고 많이 뛰고 압박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수비 열심히 하고 탄탄. 이게 약간 K리그2 트렌드처럼 돼. 사실 K리그에 어느 정도 전력이 불안한 팀은 3-4-3 많이 쓰긴 하는데 좀 이제 그런 축구가 어찌됐건 간에 통했고 그게 올라간다는 게 사실이 나는 전력이 약한 팀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모든 팀이 이렇게 되는 거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거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게 성공했고 이게 올라갔다면 그들이 오른 거겠지? 근데 이제 대구는 좀 불안해 보여. 전북은 이러나 저러나 이랜드가 기업구단이라고 해도 창단하고 이제까지 쭉 2부에 있었고 전북이 아무리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선수단 몇몇에 국가대표가 몇 명이 송민규, 이승우, 권창훈, 문선민, 전진우, 한국영, 뭐 김진수, 김태환 공수에 다 걸쳐서 게다가 골키퍼는 차기 국가대표팀 주전감으로 평가되는 김준홍이야. 이 팀이 사실 이렇게 될 이유가 없는 상황에 지금 거기에 있는 것도 있어. 이거를 어찌됐건 간에 이랜드와 객관적인 이 그냥 딱 보여지는 것으로만 평가하면은 전북은 사실 결국에는 여기서는 승부를 걸고 진짜 힘대 결로만 간다고 하면 여기서 감독의 지략 대결이 펼쳐지는 게 변수겠지만 힘대 대결로 간다고 하면은 전북은 일단 살아남는 데 성공할 것 같은데 문제는 대구지. 대구는 올해 세징야가 뛰는 경기, 세징야 에드가가 뛰는 경기 안 뛰는 경기 편차가 너무 심해. 진짜 그러니까 역대 봤던 시즌 중에 제일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세징야가 없으면 공격 전개가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 진짜. 근데 이 선수가 나이가 젊은 선수가 아니란 말이야. 8, 9년생이 몇 살이야?
한국 나이로 36? 뭐 얘 만 나이로 해도 35이잖아. 에드가는 나랑 동갑이야. 근데 그런 선수들이 여전히 주포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선수들의 해결을 못했다? 그것도 있어. 고재현이라는 선수가 있어. 이 선수가 공격진에서 굉장히 좀 소금 같은 활약을 잘 해줬어. 근데 이 선수가 좀 부진해. 근데 이 선수가 골을 넣어줄 때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고작이, 이상한 소리 아니다. 인작이랑 고재현이라는 이 이름 합쳐서 고작이야. 이상한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고재현이 그렇게 활약을 해줄 때는 좀 어느 정도 그런 거에 의존도를 벗어낼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지? 나는 사실 충남 아산이 수비적으로 준비돼 있으면 대구가 진짜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충남 아산이 수비적으로 준비를 굉장히 탄탄하게 한 상태에서 대구가 지금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펀치력을 갖고 있는지는 난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라서. 그리고 대구는 이번에 떨어지면 굉장히 오래 못 올라올 것 같아.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걱정이 된다. 지금도 벌써 선수단 나간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판국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내 예상은 전북은 어찌됐건 간에 플레이오프에서 변수는 감독의 지략 대결인데 감독의 지략 대결 면에서는 김도균 감독 쪽이 훨씬 위고 그것만 아니라고 하면 일단 객관적인 지표는 전북이 좀 유리하고 대구도 1부 리그 팀이고 선수단의 볼륨이 그런 만큼 확실히 충남 아산보다는 커 보이나 여기는 올 시즌 내내 세징야와 에드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세징야가 부상해서 이제 막 왔어. 그럼 이 퍼포먼스가 어떤지 모르는 데다가 그 지금 시즌 끝난 지 좀 돼갖고 아산이 3주 넘게 쉬었어. 거의 4주를 거의 한 달을 29일인가 쉬고 게임 뛴다는데 그러면 여기는 그야말로 풀 체력인 상태에서 경기를 뛴다는 거잖아. 대구는 바로 지난 경기까지 11위로 떨어지는 경기 그 경기까지 치렀던 상황이어서 그래서 뭐 어찌됐건 좀 승부를 벌이고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느낌으로 경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를 어찌됐건 간에 마지막에 그냥 차라리 대구의 선택은 이거일 것 같아. 대구는 만약에 충남 아산을 상대하려면 아예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 경기를 에드가 세징야를 믿든지 아니면 최소한 에드가라도 다른 선수를 대체해서 뭔가 에너지 레벨을 바꾸던지 그렇게 해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대구는 내려가서는 나는 해법 못 찾을 것 같고 여기 있으면서 해법을 찾아야지. 그러려면은 이번 경기에서 좀 지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